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제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2025년 상장 리츠 시장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5년은 한마디로 각성한 K리츠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LX 리츠 탑10 지수가 연간 10.5%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와 구조 개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한 해였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발표는 총 7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5년 결산 요약을 보고 월별로 주요 이벤트들이 뭐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4대 핵심 이슈를 분석하고 주요 지표를 확인한 후 제도 혁신 내용과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같은 신성장 섹터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전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 결산 요약입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실적입니다. 리츠 탑10 지수는 연간 10.5% 상승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12월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은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8.9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연초 대비 무려 18.5%나 증가했습니다. 평균 배당 수익률은 7%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운용 전략의 변화입니다. 2024년 유상증자 트라우마를 학습한 리츠들이 2025년에는 공모이석을 최소화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대신 자산 재구조화, Flight to Quality, 즉 우량 자산으로의 이동에 집중했고요. 캐피탈 리사이클링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ETF 편입이 확대되면서 리츠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이 유입됐습니다. 세 번째, 시장 구조 변화입니다. ETF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AUM 기준 1.1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시장 시총 대비 12.4%에 달합니다. 기초자산 구성을 보면 물류 산업이 4.5%로 가장 많고 오피스가 34%, 리테일이 21%를 차지합니다. 회사채 시장 접근성도 개선되어 대형 스폰서 리츠 중심으로 2, 3%대 금리로 발행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핵심 숫자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가총액 8.9조 원, 배당 수익률 7%, ETF AUM 1.1조 원 돌파, 그리고 상장 리츠 수 25개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월별로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1월에는 배당 시즌으로 시작했고 2월에는 거버넌스 혁신과 주주행동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3월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ETF 편입에 변화가 생겼고요. 4월에는 신규 자산 편입이 확대됐습니다. 5월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됐고 6월에는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7월에는 대신밸류 리츠가 IPO를 했고 8월에는 자산 매각이 활발했습니다. 9월에는 리파이낸싱, 10월에는 전략 고도화, 11월에는 프로젝트 리저 제도가 도입됐고 12월에는 ETF 리밸런싱과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각 월별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25년 1월 새해가 시작되면서 리츠 시장도 배당 시즌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코랑코 도그리츠가 하나증권 여의도 사업과 임대차 계약을 재연장한 것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고 임대료는 연 약 200억 원 수준입니다. 이런 장기 계약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하기 때문에 배당 지속성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1월에는 전통적으로 배당을 받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2025년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월로 넘어가면 거버넌스 혁신과 주주행동주의의 파고가 본격화됩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에서 코랑코 자산운용과 소액주주 연대에서 자산운용사 교체를 요구하는 등 리츠 시장에서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진 거죠.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는 NH프라임 리츠,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가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투자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거버넌스가 좋은 리츠가 결국 주가도 잘 받쳐준다는 시장의 메시지가 명확해진 달이었습니다. 3월에는 ETF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던 달입니다. 3월 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간접 리츠 및 부동산 펀드의 ETF 편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 규제가 풀리면서 리츠 ETF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신한알파리츠는 BNK 디지털 타워를 4,570억 원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대규모 사상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3월의 ETF 리밸런싱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타이거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에 EGS 밸류 리츠가 신규 편입되면서 주가가 주간 7.3%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덱스 리츠 부동산 인프라에서 NH 프라임 리츠가 편출되면서 마이너스 4.1% 하락했고요. 롯데리츠가 비중 확대되면서 5.8% 상승했습니다. ETF 편입 종목은 수급 개선으로 단기 상승 모멘텀을 받고 편출 종목은 반대로 매도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달이었습니다. ETF 시장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월로 넘어가면 신규 자산 편입과 투자 간담회 이슈가 주목받습니다. 3월 중순 신한 알파리츠가 BNK 디지털 타워를 4,570억원의 우협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건 평당 약 2,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임차인은 BNK 금융그룹이고 장기 계약으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4월 하순에는 NH 프라임리츠 투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자산 매각 전략과 캐피탈 리사이클링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특별 배당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4월 상반기 국내 상장 리츠는 4건의 신규 자산 편입으로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첫째, 신한알파 리츠는 BNK 디지털 타워를 약 4,578억원에 편입했습니다. BNK 금융그룹이 장기 임차에 안정적 배당 기여가 기대됩니다. 둘째, NH 오런리츠는 하이트 진로 수조 사옥을 약 2,400억원에 편입했습니다. 수초구 프라임 오피스로 하이트 진로 본사가 사용하며 현금 흐름이 우량합니다. 셋째, D&D 플랫폼 리츠는 CBD의 수송 스퀘어를 우선주 130억원을 시작으로 약 1,000억원의 규모로 투자를 했습니다. SK그룹이 주요 임차인으로서 임대료 상승 잠재력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서부 T&D 리츠는 신라스테이 마포를 1,430억원에 편입했습니다. 마포 호텔 자산으로 신라 호텔 체인이 운영하며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4개 리츠 모두 오피스와 상업 코어 자산 중심으로 임차인 신용도와 입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5월 들어 드디어 5월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긴축 구조가 전환됐습니다. 이 금리 인하는 리츠 시장에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차입 비용이 감소하면서 배당 여력이 개선됐고 오피스 거래 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람코 두원 리츠, 신한알파 리츠 같은 우량 리츠들이 2% 후반에서 3% 초반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5월은 리츠 시장이 금리 하락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6월로 넘어가면 변동성이 확대되고 유상증자 이슈가 불거집니다. 6월 18일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1,34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천안물류센터 신규 편입과 부채 비율 개선이 목적이었는데요. 시장 반응은 혼재였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지분 희석 우려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신규 자산 편입에 따른 배당 증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6월은 리츠들이 자본 조달과 지분 희석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를 다시 한번 보여준 달이었습니다. 7월 10일 국내 25번째 상장 리츠인 대신밸류 리츠가 코스피에 입성했습니다. 공모 규모는 2,500억원 규모고 공모가는 5,000원이었습니다. 대신밸류 리츠는 오피스 리츠로 IPO 당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약 8% 상승하면서 성공적인 데뷔를 했고요. 이후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대신밸류 리츠의 성공적인 IPO는 2025년 하반기 리츠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8월로) 넘어가면 자산 매각과 주거 섹터의 부상이 주목받습니다. 8월 초 NH 프라임리츠가 강남 엔타워를 매각하면서 약 135억원의 매각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주당 518원의 특별 배당을 지급했고 주주 환원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8월 중순에는 이지스 레전스 리츠가 성공적으로 자산을 회전시키면서 주거 섹터의 매력이 부각됐습니다. 렌탈 수요가 견조하고 공식률이 낮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주거자산이 재평가받기 시작한 거죠. 8월은 캐피탈 리사이클링, 즉 자산 재구조화가 본격화된 달이었습니다.
9월로 넘어가면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월 상순 우량 리츠들이 저금리로 채권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코랑코드 원 리츠, 신한알파 리츠 같은 리츠들이 3%대 초반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존 고금리 부채를 리파이낸싱했습니다. 이런 리파이낸싱은 이자 비용을 절감해서 배당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9월 이후 배당을 정액한 리츠들이 여럿 나왔고요.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9월은 금리 인하의 수혜가 실제 배당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10월로 넘어가면 D&D 플랫폼 리츠의 전략 고도화가 주목받습니다. 10월 10일 D&D 플랫폼 리츠가 수송스퀘어를 편입했습니다. 수송스퀘어는 서울도심 즉 CBD 핵심 오피스 자산으로 SK그룹이 입주해 있고 공실률이 매우 낮습니다. D&D 플랫폼 리츠는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고급화하고 플라이 투 퀄리티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주가도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10월은 리츠들이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운용 고도화 전략을 본격화한 달이었습니다. 11월 28일 드디어 프로젝트 리츠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형 리츠의 법적 기반을 완성한 제도인데요. 투자 중심에서 직접 개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같은 신성장 섹터에서 프로젝트 리츠 방식의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리츠 시장의 외연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2026년 이후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리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리츠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월은 제도적 혁신이 완성된 역사적인 달이었습니다. 마지막 12월로 넘어가면 ETF 레밸런싱과 배당락이 집중됩니다. 12월 중순 리츠 ETF의 AUM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시장 시총 8.36조 원 대비 12%에 해당하는 수치로 ETF가 리츠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TF 편입 종목들은 수급 개선으로 프리미엄을 받았고 편출 종목들은 매도 압력을 받았습니다. 12월 하순에는 대부분의 리츠들이 배당락을 경험하면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ETF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달이었습니다. 12월 ETF 리밸런싱의 구체적 영향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에서는 이지스 밸류 리츠 비중이 확대되면서 6.2% 상승했고 코덱스 리츠 부동산 인프라에서는 신한 서브 T&D가 신규 편입되면서 8.1% 급등했습니다. KRX 리츠 탑10 지수에서는 NH 프라임 리츠와 롯데 리츠 비중이 증가하면서 각각 5.5%, 4.8% 상승했습니다. 반면 편출된 종목들은 매도 압력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ETF 편입 여부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월별 이벤트를 쭉 살펴봤고요. 이제 2025년 K리츠 시장의 4대 핵심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운용 전략의 성숙, 금리 인하 효과, ETF의 성장, 그리고 국내 대외 자산의 양극화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핵심 이슈는 각성한 K리츠의 운용 전략입니다. 2025년 리츠들은 캐피탈 리사이클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NH 프라임 리츠가 The S를 매각해서 518원 특별 배당을 지급했고 강남 엔타워 매각으로 135억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는 BNK 디지털 타워를 편입했고 D&D 플랫폼 리츠는 수송스퀘어를 편입하면서 도심 프리미엄 오피스 비중을 높였습니다. 질 낮은 자산을 정리하고 우량 자산으로 갈아타는 전략이죠. 배당 정책도 성숙해졌습니다. 유상증자를 자제하고 내부 요금과 매각 차익을 활용해서 특별 배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2024년에 유상증자 트라우마를 학습한 결과입니다. 2025년은 K리츠가 단순히 부동산을 보유하는 수준을 넘어 능동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주요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진화한 원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는 ETF 시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2025년 리츠 ETF AUM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시장 시총 8.36조 원 대비 12%에 해당하는 규모로 ETF가 더 이상 소수의 투자 수단이 아니라 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이거와 코덱스 같은 주요 ETF들이 시장 유동성을 주도하면서 편입 종목과 편칠 종목 간 수급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졌습니다. 즉 편입되면 프리미엄을, 편출되면 디스카운트를 받는 구조가 고착화됐죠. 3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재간접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ETF 설계 자유도가 높아졌고 이는 AUM 확대로 직결됐습니다. 2026년에 ETF AUM이 1.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TF는 이제 리츠 투자의 핵심 채널이 됐고 리츠 운용사들도 ETF 편입 여부를 중요한 전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이슈는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의 양극화입니다. 먼저 국내 자산 리츠를 보면 하반기 회복 탄력이 뚜렷했습니다. 오피스 임대 시장이 개선되면서 공실률이 감소했고 물류자산은 이커머스 성장에 힘입어 높은 가동률을 유지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자산가치 재평가도 진행됐고요. 신한알파리츠, NH프라임리츠, 롯데리츠 같은 국내 자산 중심 리츠들이 강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반면 해외 자산 리츠는 고전했습니다. 환율 변동성과 해외 부동산 시장의 부진으로 ESR 캔달스퀘어 리츠, 신한 글로벌 리츠 같은 해외 자산 리츠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낮은 국내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런 양극화는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우량 자산 중심의 플라이 투 퀄리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2025년 주요 지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규모와 구성입니다. 시가총액은 12월 말에는 8.9조 원으로 연초 대비 18.5%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상장 리츠 수는 25개로 7월에 대신밸류 리츠가 신규 상장하면서 1개 늘어났습니다. 수익률을 보면 KRX 탑10 지수가 연간 10.5% 상승했고 개별 리츠 중에는 NH 프라임 리츠가 22%, 신한알파 리츠가 18%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배당 수익률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자산 구성을 보면 물류 산업이 45% 가장 많고 오피스 34%, 리테일 21%입니다. 물류 섹터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ETF 시장은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시장 시총 대비 12%를 차지하게 됐고 이는 시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2025년 월별 시가총액과 지수 추이를 보여줍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시가총액이 연초 약 7.5조 원에서 6월 8.36조, 연말 8.9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증가 속도가 빨랐는데 이는 금리 인하와 자산 재평가 효과입니다. 오른쪽 차트는 KRX 탑10 지수의 월별 추이인데요. 연초 100에서 출발해서 연말 110.5로 10.5% 상승했습니다. 1월에서 3월은 횡보, 4월에서 8월은 상승, 9월에서 11월은 견조한 흐름, 12월은 배당락으로 소폭 조정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두 차트를 종합하면 2025년 시장은 시가총액과 지수 모두 우상향하는 견고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상장리츠 탑10을 총 수익률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1위는 코람코 드원리츠로 압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가 상승률 105.92%, 배당 수익률 8.41%를 합쳐 총 수익률이 무려 114.33%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도 하나증권 빌딩의 우선 매수권 행사와 매각 기대감이 주가를 크게 올렸습니다. 2위는 롯데리츠로 총 수익률 29.52%입니다. 주가가 23.79% 상승해 배당 5.73%를 더한 수치인데요. 배당 정상화와 5개년 배당 성장 가이드라인 발표가 시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3위는 D&D 플랫폼 리츠로 총 수익률 20.87%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13.47% 상승과 배당 7.4%를 합친 결과로 멀티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적 가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4위부터 10위까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한알파리츠가 15.4%, SK리츠가 13.8%, 신한글로벌 액티브리츠가 12.5%, ESR 캔달스퀘어 리츠 11.2%, 이츠밸류 리츠 10.5%,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9.8%, 삼성 FNH 9.2% 순서입니다. 특히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주가는 하락했지만 15.9%의 압도적인 배당 수익률로 총수익 12.5%를 방어했고 이지스밸류 리츠는 데이터 센터 등 자산 다각화 성과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리츠 탑10 리츠의 공통점은 금리 인하 수혜와 안정적 배당 정책 그리고 우량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은 제도적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해였습니다. 첫째, 투자 섹터가 무한 확장됐습니다. 기존 오피스 주택에서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물류 호텔까지 확대되면서 리츠 시장의 외연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둘째, 프로젝트 리츠 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11월부터 개발형 리츠의 법적 기반이 완성되면서 2026년 이후 헬스케어와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프로젝트 리츠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ETF 시장이 확대됐습니다. 3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재간접 투자가 허용되면서 ETF AUM이 1조 원을 돌파했고 리츠 시장의 유동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넷째, 거버넌스가 강화됐습니다. 주주행동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운용사 책임성이 높아졌고 ESG 경영과 투명한 공시가 강조됐습니다. 2025년의 제도 혁신은 단순히 규제 완화가 아니라 리츠 시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한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이제 신성장 섹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헬스케어 리츠입니다. 시장 배경을 보면 2025년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를 넘었었습니다. 요양병원, 시니어주택, 재활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 제도가 시행되면서 헬스케어 시설 개발을 리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완공된 시설만 편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개발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헬스케어 리츠는 2026년 이후 리츠 시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신성장 섹터는 데이터 센터 리츠입니다. 시장 배경은 AI 혁명입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과 컴퓨팅 수요가 폭증하면서 데이터 센터는 이제 필수 인프라가 됐습니다. 특히 전력 인프라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 제도 시행으로 데이터 센터 개발도 리츠 방식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높은 초기 투자비와 긴 개발 기간을 리츠 구조로 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데이터 센터 리츠의 핵심 강점은 장기 임대와 높은 수익률입니다. 주요 임차인들이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선호하고 배당 수익률은 8에서 9% 수준으로 일반 리츠보다 1, 2%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유진그룹 등이 AI 데이터 센터의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데이터 센터 리츠 시장의 저변 확대가 기대됩니다. 데이터 센터 리츠는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서 2026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상장 리츠 시장 전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대 핵심 전망입니다. 첫째, 금리 발작 내성이 강화됩니다. 넷리스 리츠들이 수익률에서 우위를 점하고 금리 민감도를 낮춘 구조적 해지로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이 부각될 것입니다. 고정 임대료와 장기 계약이 핵심입니다. 둘째, 주주 환원율이 확대됩니다. 캐피탈 리사이클링으로 특별 배당이 증가하고 자사주 매입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서울시 등에서 지역 상생 리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새로운 리츠 모델이 확산될 것입니다. 평균 배당 수익률은 7.5%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신성장 섹터에서 IPO가 잇따를 것입니다. 헬스케어 리츠 두세 개, 데이터 센터 리츠 한두 개가 2026년 중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젝트 리츠 방식의 개발형 리츠도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넷째, 2026년 탑픽입니다. SK 리츠는 반도체 물류 인프라 수혜가 기대되고 하나 리츠는 재생에너지 연계자산으로 ESG 프리미엄이 예상됩니다. KB 바레 인프라 리츠는 사회기반 시설 안정성으로 방어적 포트폴리오에 적합합니다. 2026년 리츠 시장은 질적 성장과 섹터 다변화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상장 리츠 시장 결산과 26년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25년은 각성한 K리츠가 능동적인 자산 관리와 주주가치 극대화로 도약한 한 해였고 2026년은 신성장 섹터와 제도 혁신이 만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